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코레일 상반기 자소서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번과 2번은 먼저 강의 영상을 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십시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개선점과 이런 개선점이 한국철도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제시를 하려면 일단 코레일이 지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 강화 계획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의 주장만 펼치지 마시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어떻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지를 꼭 파악을 먼저 하십시오. 참고로 지난 자소서 하반기 항목을 보면 최근 한국철도 고객 서비스 개선 사항 중에 인상 깊은 사항을 소개해라, 그리고 한국철도만의 고객 서비스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은 찾아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 안에서 더 만족할 수 있는 개선점을 제시를 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창한 것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코레일이 하고 있는 사업을 찾아서 보시고 내가 한번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역사에 가셔서 불편함은 어떤 게 있는지, 서비스를 어떤 걸 강화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제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만의 정성이 드러나겠죠. 코레일은 어떤 부분을 하느냐면 아이디어 톡톡이라는 점을 통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매번 듣고 이를 반영합니다. 기존에는 4인 기준인 KTX 동반석 판매를 했었는데 3인 가족도 대상에 포함하자라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했다. 코레일 기차 소멸권을 도입했다. 여러분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역사 내 모든 화장실에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자. 주차요금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영수증 자동 발송 서비스를 도입하자. 지연 배상금을 신용카드에 자동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승차권, 휴대전화, 문자, 카톡 서비스를 하자. 네이버, 카카오톡 승차권 예매를 하자. 코레일톡 출발역 주차 정보를 안내하자. 이런 고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코레일 고객 서비스 헌장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있죠. 배려, 그리고 마음을 담는 고객의 편의, 신뢰를 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고객 서비스 헌장 이행 기준도 이렇게 있습니다. 배려, 신뢰, 친근, 편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협조 사항 까지 마무리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식으로 3번 자소서 항목을 쓰느냐, 첫 번째는 기업 칭찬입니다. 코레일은 매년 고객 불편 사항을 직접 공모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왔고 이를 실현하며 고객과의 신뢰도 강화를 늘 힘써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예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 증진이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좋은 점을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드리고자 세 가지 예시를 하나씩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불편하느냐, 탑승객들의 편의성 증진 이면에는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고객에게는 탑승 플랫폼의 위치 파악에 혼선이 자주 발생해서 행선지를 과연 내가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의 경험담도 괜찮습니다.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큰 역들은 괜찮은데 중간에 탑승하는 그 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타야 되는 게 정말 제대로 오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실제로 큽니다. 이런 것도 하나 제시를 했고요. 명절을 앞두고 주요 시간대마다 빠른 매진 이유가 고속열차 암표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고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상당히 커서 이런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비싸게 구매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더 비싼 비행기표를 선택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이 불법 거래에 대한 이 철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상당히 경미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는 코레일의 철도 서비스를 정시성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탑승객들이 이용하는데 도착 지점 이후에 일정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야간 탈선 사고나 아니면 이런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출근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점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아쉬운 점을 제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레일을 너무 까내리는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참고는 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일단 지적을 하셔라. 다만 지적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지적사항 이후에 어떠한 해결 방안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 강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분야의 독점 공기업으로 평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건의 잘못된 대처가 우리 국민들의 또 불신으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불리함감을 느낄 수 있는 사건 사고의 즉각 통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의 가치관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점수를 받습니다. 자소서가 서류 배수가 적용이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를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이런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건 적부기 때문에 코레일은 크게 여기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지금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면접까지 감안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제시를 해보십시오. 일단 직무수행자로 과거에 열차와 관련된 홍보 도우미를 했던 이력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위치
파악에 어려움, 암표 거래, 출퇴근 시간대 쏠림 현상, 특정역 사고 발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위에 언급했던 것에 하나를 택했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겠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여 이런 돌발 변수를 통제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최대한 안내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기획을 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만의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보십시오.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신규 고객층들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철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마무리는 신뢰도 강화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지적만 하지 마시고 그 지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점을 제시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한국철도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더 보셔야 합니다. 궤도 이탈 사례가 있다면 최대한 재발 방지에 힘써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늘 주력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레일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그리고 역 보호를 위한 바디캠, 남북철도, 친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코레일에서 10가지를 사보에 담았던 내용을 쭉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지원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습니까? 코레일 자소서 4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상황 질문에 어떤 발표 주제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방안 그 이외에 본인의 기여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입장에서 기업 충성도를 볼 수 있는 필수 질문이고요. 그리고 얼마큼 지원자가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면접까지 가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4번은 내 직무 안에서의 추진할 사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방안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 안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철도공사의 사업을 알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네이버 상단에 있는 그런 뉴스를 고르거나 아무거나 막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면접 때 또 저를 만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서 좀 새로운 거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코레일의 연구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이 코레일 팀이 있습니다. 코레일에 수백 명을 매번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4번만큼은 어떤 식으로 연구 사업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본인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지 직무별로 이 많은 합격자들에게 첨삭을 하고 실제 연습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답변이 결국에는 이 4번 항목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예시와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4번만큼은 특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시면 면접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아내십시오. 자소서 작성 방향에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A라는 중점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존의 사업을 분명 강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중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를 제시할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더 경쟁력이 있다고 면접관들은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럼 그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직무별로 찾아보셔야 되고 그 직무에 맞춰서 나는 다음과 같이 찾아보았으며 현재까지 쌓았던 과거의 이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의 강점을 덧붙여 다음과 같은 이런 연구가 실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음과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코레일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한국철도의 이러한 더 나은 방향으로 한국철도 발전에 다음과 같은 가속화를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주요 사업은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쓸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찾아본 내용을 쓰실 겁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코레일 상반기 올해의 자소서 항목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대한 코레일 필기시험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자소서 항목에 각각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 내용을 면접에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까지 생각해 보시고 쓰신다고 하면 코레일 자소서 쓰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반기 자소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면접 단계에서 뵐 수 있으면 꼭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